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라는 소단원의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 계획하기 단계, 그리고 발표의 내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발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었고, 또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청중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했었죠. 자, 그러면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청자로서 발표를 들으면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가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발표자가 활용한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해와 탐구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지안의 모둠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개념을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까지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16쪽을 펴고 지안의 모둠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발표 계획하기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주 국어 시간에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로 한 지안의 모둠은 발표 주제를 정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계획하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안의 모둠도 아직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안의 모둠도 발표의 주제를 정하기 전에 예상 청중의 어떤 관심사나 지적 수준, 그리고 발표의 목적부터 생각해 보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에 좀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안의 모둠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발표의 주제를 정할 때는 예상 청중의 관심사와 지적 수준, 그리고 발표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지안의 모둠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아가 먼저 우리 모둠은 어떤 주제로 발표할까? 라고 모둠원들에게 물었더니 성수가 지난 시험 때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던데 스트레스를 다뤄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연이가 좋아. 그런데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지 않니?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다루면 어때? 라고 다시 제안을 하죠. 영혁이도 지연이 말에 동의하면서 맞아. 반 친구들이 발표를 듣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아가 모둠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래, 그럼 우리 모둠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을 주제로 발표해보자 라고 정했죠. 자, 그런데 발표 계획하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상 청중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지안의 모둠이 잘 하고 있는지 판단해 봅시다. 자, 먼저 지안의 모둠의 대화 내용 중 예상 청중을 분석한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있습니다. 바로 성수의 말 속에서 예상 청중의 상황이 분석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성수가 지난 시험 때 보니까 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자, 이게 바로 예상 청중의 어떤 관심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발표 상황은 정해져 있어요. 발표 상황은 다음 주 국어 시간 누구 앞에서? 그렇죠. 반 친구들 앞에서예요. 그러면 청중은 정해져 있네요. 반 친구들이 청중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예상 청중의 상황과 관심사를 고려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발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시험 때 그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더라. 그러니 우리의 발표 주제는 스트레스를 다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너무 발표의 주제가 좀 명확하지 않으면 좋은 발표로 이어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 보니 지연이가 스트레스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의 종류 중에서도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한번 다뤄보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발표의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주고 있어요. 그쵸?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밑줄을 긋고 발표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하나 빠진 게 있죠? 그렇죠. 발표의 목적을 이제 정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영혁이가 지금 발표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반 친구들이 발표를 듣고 이런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발표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뭘 깨달았으면 좋겠대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반 친구들이라는 건 예상 청중이겠죠? 예상 청중들이 발표를 듣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예상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 목적과 발표 주제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 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주제와 목적과도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내용도 선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청중의 어떤 지식 수준, 그 다음에 청중의 마음 상태, 심리, 요구, 그 다음에 관심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발표의 내용과 구성, 표현 등 같은 것도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발표 주제, 지안의 모둠이 발표 주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발표의 주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안의 모둠이 토의를 통해 발표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안의 모둠이 세운 발표 계획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상 청중은 누구였나요? 그렇죠. 지안의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발표 목적은요? 네,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으로 정해졌었고요. 발표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 발표의 주제가 됐었죠. 발표 계획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교과서 117쪽을 보면 발표 내용 선정하기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안의 모둠은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할 내용에 관해 함께 이야기한 뒤 발표 내용을 조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발표 내용을 조사할 때는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내용을 함부로 바꾸면 정보 활용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명심하고 지안의 모둠이 어떤 자료를 찾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발표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예상 청중, 발표 목적, 주제를 고려하여 발표할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 중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아가 이제 발표할 내용을 정해보자. 먼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성수가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도 함께 조사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연이도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래야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겠다고 느낄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료도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혁이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게 발표의 주제였죠. 그러니까 이에 관해서도 조사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조사할 내용이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걸 조사하겠다? 그렇죠.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조사할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기로 했습니까? 이거는 설문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사할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도 조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사할 내용은 그렇죠. 지연이가 말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야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설득력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자. 이 부분이 조사할 내용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사할 내용은 영혁이가 말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도 체크해 두시고 조사할 내용 1, 2, 3, 4 번호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료들을 직접 우리 지안의 모두먼들이 조사를 했을 겁니다.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지금 가, 나, 다라 라고 해서 지안의 모듬이 조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한 자료를 다 쓰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조사한 내용 가운데 발표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발표의 주제와 목적, 예상 청중의 수준에 맞게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일단 가를 보니까 땡땡중학교 설문조사에서 아까 우리 성수가 제안했던 것처럼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받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를 보니까 출처를 보니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그렇죠. 신문, 기사. 그렇죠. 그래서 뭐 살찌는 학생은 늘고 청소년 건강에 빨강분 뭐 하는데 고열량 위주의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청소년 비만? 어라? 이거는 주제하고 관련이 약간 없어요. 지금 주제가 뭐였어요? 발표 주제가 뭐였어? 그렇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 주제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비만 자료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나는. 달을 볼까요? 청소년 스트레스, 성장 부진의 주요 원인. 자, 이거는 아까 지연이가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라고 했던 자료하고 일치하죠. 자, 이게 어디에 있던 거예요? 출처는 시선뉴스,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 기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라를 볼까요? 청소년 스트레스, 대화가 해답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 관리 방법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주제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출처를 보니까 김영석 외,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이거는 책을 통한 자료를 조사를 한 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선정할 때는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을 해서 내용들을 발표 주제 목적에 맞는 내용들을 찾아요. 찾고 그리고 예상 청중 발표 주제 목적을 고려해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내야 됩니다. 그죠? 이때 그리고 뭐도 지켜야 된다? 정보윤리 지켜야죠. 출처 밝히는 거. 그리고 남의 자료를 함부로 변형하지 않는 거.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안의 모듬이 조사한 내용,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자료는 가, 나, 다, 라 중에서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나였었죠.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네. 그 나 자료의 내용은 청소년 비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였는데, 이 청소년 비만 문제는 무엇과는 관련이 없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지안의 모둠이 발표하려고 했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와 발표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였기 때문에 이 자료는 불필요한 자료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자료는 나이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청소년의 비만 문제는 발표 주제인 청소년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117쪽 문제 밑에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교과서 118쪽으로 넘어와서 발표 내용 구성하기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안의 모둠은 선생님께서 주신 발표 개요 구성안을 참고하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 개요를 만들어 보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발표 내용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조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발표 내용의 요점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내용 단계별로 청중과 상호 교감, 즉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합니다. 또한 발표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내용 구성이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돼야 효과적인 발표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 3가지를 유념하고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봐야 합니다. 또한 발표 때 사용할 매체 자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매체 자료는 청중의 관심을 끌거나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매체 자료에는 우리 첫 시간 때 살펴봤듯이 도표, 그래프, 사진,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 소리, 음악과 같은 청각 자료, 동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 등이 있다라는 걸 유념하고 적절하게 발표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그리고 발표의 상황에 맞게 매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내용 구성하기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안의 모둠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선생님께서 주신 발표 개요 구성안인 겁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발표해라. 발표 배경 및 주제를 소개하고 발표 순서를 안내해라.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는 본격적인 발표 주제와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 정리 부분에서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당부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활용할 매체 자료는 발표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자료를 제시하면 좋다라는 발표 개요 구성안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주신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지안의 모둠은 어떻게 발표 개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아가 먼저 모둠원들에게 우리 발표의 목적이 친구들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발표에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수는 조사한 내용을 모두 말하는 것보다는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 맞게 내용을 간추려서 핵심 정보만 말하는 것이 중요해. 친구들이 우리 발표에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성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조사한 내용을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그렇죠. 간추려서
핵심 정보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자, 이게 바로 발표 내용 구성 방법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 단계에 맞게 핵심 정보만을 간추려서 말하는 것. 그렇게 해야 친구들이 발표에 관심을 보일 거고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지연이도 제안을 합니다. 응, 좋아. 우리가 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원인,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어떤 순서로 발표해야 발표의 핵심 정보를 잘 보여줄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지금 조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순서로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지연이가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준 거죠. 발표 내용 구성 방법 두 번째, 발표 내용의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영혁이도 제안을 합니다. 그래, 참, 우리 발표에 활용할 도표나 그래프, 사진, 그림, 동영상 같은 매체 자료도 생각해 볼까? 라고 하죠. 자, 이번에 영혁이가 짚은 부분은 바로 발표 내용 구성 방법 중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발표에서 활용할 적절한 매체 자료도 선정해야 한다라는 걸 짚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아가 그래, 매체 자료는 친구들의 관심도 끌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니까 말이야. 그럼 이제 발표 계율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지금 지아가 매체 자료의 효과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매체 자료는 친구들의 관심도 끌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게 바로 매체 자료의 활용 효과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수, 지연이, 영혁이가 제안한 발표 내용 구성 방법 3가지, 그리고 이 지아가 인식하고 있는 매체 자료의 활용 효과까지 고려를 해서 어떻게 발표 계율을 지안의 모듬은 썼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게요. 교과서 119쪽에 있는 지안의 모듬이 쓴 발표 계율을 보겠습니다. 주제에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라고 잘 적혀져 있고요. 활용할 매체 자료를 정리해 놓은 부분에 보면 그 위에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우리가 말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발표 단계에 적절한 매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는 개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도입 부분을 볼게요. 도입 부분에서 지안의 모듬은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할 거냐면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친구들의 경험을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친구들의 경험을 소개하는 이유는 경험을 소개해서 청중이 우리 발표에 관심을 두게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경험을 소개한다고 옆에 적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발표의 주제 및 순서, 발표 순서를 안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발표 주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를 먼저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여 발표를 하겠다라고 개요에 적혀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역시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청중들에게 보여주겠다. 자, 이렇게 순서를 잡은 이유는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그 원인을 알려주면은 훨씬 더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순서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는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림을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개요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한 이유는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려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청중들이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배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겠습니까?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발표의 목적이었던 게 뭐였죠? 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발표의 목적이었으니까 네 번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림, 사진, 동영상 같은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청자들에게 보여주겠다, 설명하겠다 라고 지금 개요에 적어 놓은 거죠. 자,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스트레스의 적절한 관리를 청중들에게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겠다라고 개요를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119쪽 문제 1번, 2번을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발표 주제를 고려하여 개요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발표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4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이었죠? 네, 바로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발표의 도입 단계에서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그 까닭을 말해보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개요 부분에서 도입 부분에 활용할 매체 자료가 빈칸으로 나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입 부분에서는 어떤 매체 자료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가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좀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진, 혹은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친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청중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발표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런 답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활용할 매체 자료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사진이나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던 친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매체 자료로 제시하면 청중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발표에 관심을 끌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엔 본격적으로 지안의 모둠이 발표하는 발표 대본을 우리가 보면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